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낯선 문화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외 리얼리티 데이팅쇼를 통해 현대 젊은이들의 복잡 미묘한 연애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쇼는 넥타하우스라는 한 공간에 모인 젊은 남녀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을 찾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순히 누가 누구와 커플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대화와 행동 속에 숨겨진 신호들을 발견하고 무엇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무엇이 관계를 위협하는 위험 신호가 되는지 함께 탐색해 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인연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쇼의 초반,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목격하게 됩니다. 한 여성 참가자 사비나를 중심으로 두 명의 남성 참가자 제이든과 아이작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가섭니다. 먼저 제이든과 사비나의 대화를 살펴보죠. 두 사람 사이에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제이든은 재치 있는 농담으로 사비나를 계속해서 웃게 만듭니다. 그의 유머는 단순히 웃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성과 순발력이 번뜩이는 종류의 것입니다. 사비나는 그런 제이든의 말에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요즘 서구권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쿠킹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관계가 잘 진행되고 분위기가 최고조로 무르익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지금 제이든과 사비나의 모습이 바로 완벽한 쿠킹의 상태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움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싹트는 가장 이상적인 썸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또 다른 남성, 아이작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즐거운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어색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제3자처럼 말이죠.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눈치가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혼자 겉도는 그의 모습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복선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후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제이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작이 사비나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제이든과는 180도 다릅니다. 그는 사비나가 다른 남성들과 대화한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했어. 내가 당신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아. 이것은 건강한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고 죄책감을 심어주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이 스스로의 생각이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이작은 이 쇼가 서로를 자유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사비나가 자신에게만 충실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사비나가 제이든과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고 질투와 불안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신 사비나를 비난하고 압박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연애 초반에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집착이나 불안감 때문에 즐거워야 할 시간이 마치 취조를 당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힘든 시간으로 변해버리는 경우 말이죠. 아이작의 행동은 관계에 있어 매우 위험한 신호, 즉 레드 플래그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의 자유와 감정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또 다른 커플에게서 건강한 관계의 모범적인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닉과 토리의 대화입니다. 닉은 토리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당신은 그냥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로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웃어주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대화를 이끌고 즐거움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깊은 관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깊이 관찰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정확히 발견하여 표현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아이작과 사비나의 긴장감 넘치는 대화와는 달리 서로에 대한 존중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관계는 더욱 뚜렷한 색깔을 드러냅니다. 제이드는 사비나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정말 귀여워요. 우리 키스할까요? 와 같은 장난스러운 메시지에서 그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는 아이작처럼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유쾌하게 전달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비나는 아이작의 심리적 압박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는 아이작과의 대화가 전혀 즐겁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만들어 놓은 죄책감에 더돼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키스하는 게임에 참여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점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논리에 점차 동화되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 짧은 리얼리티쇼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 제이든처럼 상대방을 웃게 만들고 그 사람 자체의 매력을 발견해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이작처럼 나의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통제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의 삶도 이 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제이든과 사비나처럼 즐거운 쿠킹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작처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레드 플래그를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며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나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반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계속해서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며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제이든의 유머처럼 밝고 건강한 관계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낯선 문화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외 리얼리티 데이팅쇼를 통해 현대 젊은이들의 복잡 미묘한 연애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쇼는 넥타하우스라는 한 공간에 모인 젊은 남녀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을 찾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순히 누가 누구와 커플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대화와 행동 속에 숨겨진 신호들을 발견하고 무엇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무엇이 관계를 위협하는 위험 신호가 되는지 함께 탐색해 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인연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쇼의 초반,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목격하게 됩니다. 한 여성 참가자 사비나를 중심으로 두 명의 남성 참가자 제이든과 아이작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가섭니다. 먼저 제이든과 사비나의 대화를 살펴보죠. 두 사람 사이에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제이든은 재치 있는 농담으로 사비나를 계속해서 웃게 만듭니다. 그의 유머는 단순히 웃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성과 순발력이 번뜩이는 종류의 것입니다. 사비나는 그런 제이든의 말에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요즘 서구권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쿠킹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관계가 잘 진행되고 분위기가 최고조로 무르익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지금 제이든과 사비나의 모습이 바로 완벽한 쿠킹의 상태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움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싹트는 가장 이상적인 썸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또 다른 남성, 아이작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즐거운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어색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제3자처럼 말이죠.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눈치가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혼자 겉도는 그의 모습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복선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후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제이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작이 사비나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제이든과는 180도 다릅니다. 그는 사비나가 다른 남성들과 대화한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했어. 내가 당신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아. 이것은 건강한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고 죄책감을 심어주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이 스스로의 생각이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이작은 이 쇼가 서로를 자유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사비나가 자신에게만 충실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사비나가 제이든과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고 질투와 불안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신 사비나를 비난하고 압박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연애 초반에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집착이나 불안감 때문에 즐거워야 할 시간이 마치 취조를 당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힘든 시간으로 변해버리는 경우 말이죠. 아이작의 행동은 관계에 있어 매우 위험한 신호, 즉 레드 플래그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의 자유와 감정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또 다른 커플에게서 건강한 관계의 모범적인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닉과 토리의 대화입니다. 닉은 토리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당신은 그냥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로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웃어주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대화를 이끌고 즐거움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깊은 관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깊이 관찰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정확히 발견하여 표현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아이작과 사비나의 긴장감 넘치는 대화와는 달리 서로에 대한 존중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관계는 더욱 뚜렷한 색깔을 드러냅니다. 제이드는 사비나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정말 귀여워요. 우리 키스할까요? 와 같은 장난스러운 메시지에서 그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는 아이작처럼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유쾌하게 전달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비나는 아이작의 심리적 압박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는 아이작과의 대화가 전혀 즐겁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만들어 놓은 죄책감에 더돼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키스하는 게임에 참여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점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논리에 점차 동화되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 짧은 리얼리티 쇼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 제이든처럼 상대방을 웃게 만들고 그 사람 자체의 매력을 발견해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이작처럼 나의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통제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의 삶도 이 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제이든과 사비나처럼 즐거운 쿠킹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작처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레드 플래그를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며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나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반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계속해서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며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제이든의 유머처럼 밝고 건강한 관계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낯선 문화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외 리얼리티 데이팅쇼를 통해 현대 젊은이들의 복잡 미묘한 연애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쇼는 넥타하우스라는 한 공간에 모인 젊은 남녀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을 찾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순히 누가 누구와 커플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대화와 행동 속에 숨겨진 신호들을 발견하고 무엇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무엇이 관계를 위협하는 위험 신호가 되는지 함께 탐색해 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인연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쇼의 초반,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목격하게 됩니다. 한 여성 참가자 사비나를 중심으로 두 명의 남성 참가자 제이든과 아이작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가섭니다. 먼저
제이든과 사비나의 대화를 살펴보죠. 두 사람 사이에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제이든은 재치 있는 농담으로 사비나를 계속해서 웃게 만듭니다. 그의 유머는 단순히 웃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성과 순발력이 번뜩이는 종류의 것입니다. 사비나는 그런 제이든의 말에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요즘 서구권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쿠킹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관계가 잘 진행되고 분위기가 최고조로 무르익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지금 제이든과 사비나의 모습이 바로 완벽한 쿠킹의 상태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움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싹트는 가장 이상적인 썸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또 다른 남성, 아이작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즐거운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어색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제3자처럼 말이죠.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눈치가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혼자 겉도는 그의 모습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복선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후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제이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작이 사비나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제이든과는 180도 다릅니다. 그는 사비나가 다른 남성들과 대화한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했어. 내가 당신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아. 이것은 건강한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고 죄책감을 심어주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이 스스로의 생각이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이작은 이 쇼가 서로를 자유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사비나가 자신에게만 충실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사비나가 제이든과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고 질투와 불안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신 사비나를 비난하고 압박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연애 초반에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집착이나 불안감 때문에 즐거워야 할 시간이 마치 취조를 당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힘든 시간으로 변해버리는 경우 말이죠. 아이작의 행동은 관계에 있어 매우 위험한 신호, 즉 레드 플래그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의 자유와 감정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또 다른 커플에게서 건강한 관계의 모범적인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닉과 토리의 대화입니다. 닉은 토리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당신은 그냥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로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웃어주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대화를 이끌고 즐거움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깊은 관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깊이 관찰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정확히 발견하여 표현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아이작과 사비나의 긴장감 넘치는 대화와는 달리 서로에 대한 존중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관계는 더욱 뚜렷한 색깔을 드러냅니다. 제이든은 사비나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정말 귀여워요. 우리 키스할까요? 와 같은 장난스러운 메시지에서 그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는 아이작처럼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유쾌하게 전달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비나는 아이작의 심리적 압박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는 아이작과의 대화가 전혀 즐겁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만들어 놓은 죄책감에 더돼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키스하는 게임에 참여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점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논리에 점차 동화되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 짧은 리얼리티쇼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 제이든처럼 상대방을 웃게 만들고 그 사람 자체의 매력을 발견해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이작처럼 나의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통제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의 삶도 이 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제이든과 사비나처럼 즐거운 쿠킹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작처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레드 플래그를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며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나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반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계속해서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며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제이든의 유머처럼 밝고 건강한 관계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낯선 문화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외 리얼리티 데이팅쇼를 통해 현대 젊은이들의 복잡 미묘한 연애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쇼는 넥타하우스라는 한 공간에 모인 젊은 남녀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을 찾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순히 누가 누구와 커플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대화와 행동 속에 숨겨진 신호들을 발견하고 무엇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무엇이 관계를 위협하는 위험 신호가 되는지 함께 탐색해 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인연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쇼의 초반,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목격하게 됩니다. 한 여성 참가자 사비나를 중심으로 두 명의 남성 참가자 제이든과 아이작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가섭니다. 먼저 제이든과 사비나의 대화를 살펴보죠. 두 사람 사이에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제이든은 재치 있는 농담으로 사비나를 계속해서 웃게 만듭니다. 그의 유머는 단순히 웃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성과 순발력이 번뜩이는 종류의 것입니다. 사비나는 그런 제이든의 말에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요즘 서구권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쿠킹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관계가 잘 진행되고 분위기가 최고조로 무르익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지금 제이든과 사비나의 모습이 바로 완벽한 쿠킹의 상태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움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싹 트는 가장 이상적인 썸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또 다른 남성, 아이작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즐거운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어색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제3자처럼 말이죠.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눈치가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혼자 겉도는 그의 모습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복선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후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제이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작이 사비나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제이든과는 180도 다릅니다. 그는 사비나가 다른 남성들과 대화한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했어. 내가 당신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아. 이것은 건강한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고 죄책감을 심어주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이 스스로의 생각이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이작은 이 쇼가 서로를 자유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사비나가 자신에게만 충실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사비나가 제이든과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고 질투와 불안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신 사비나를 비난하고 압박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연애 초반에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집착이나 불안감 때문에 즐거워야 할 시간이 마치 취조를 당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힘든 시간으로 변해버리는 경우 말이죠. 아이작의 행동은 관계에 있어 매우 위험한 신호, 즉 레드 플래그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의 자유와 감정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또 다른 커플에게서 건강한 관계의 모범적인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닉과 토리의 대화입니다. 닉은 토리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당신은 그냥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로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웃어주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대화를 이끌고 즐거움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깊은 관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깊이 관찰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정확히 발견하여 표현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아이작과 사비나의 긴장감 넘치는 대화와는 달리 서로에 대한 존중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관계는 더욱 뚜렷한 색깔을 드러냅니다. 제이드는 사비나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정말 귀여워요. 우리 키스할까요? 와 같은 장난스러운 메시지에서 그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는 아이작처럼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유쾌하게 전달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비나는 아이작의 심리적 압박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는 아이작과의 대화가 전혀 즐겁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만들어 놓은 죄책감에 더돼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키스하는 게임에 참여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점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논리에 점차 동화되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 짧은 리얼리티 쇼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 제이든처럼 상대방을 웃게 만들고
그 사람 자체의 매력을 발견해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이작처럼 나의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통제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의 삶도 이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제이든과 사비나처럼 즐거운 쿠킹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작처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레드 플래그를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며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나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반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계속해서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며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제이든의 유머처럼 밝고 건강한 관계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낯선 문화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외 리얼리티 데이팅쇼를 통해 현대 젊은이들의 복잡 미묘한 연애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쇼는 넥타하우스라는 한 공간에 모인 젊은 남녀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을 찾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순히 누가 누구와 커플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대화와 행동 속에 숨겨진 신호들을 발견하고 무엇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무엇이 관계를 위협하는 위험 신호가 되는지 함께 탐색해 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인연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쇼의 초반,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목격하게 됩니다. 한 여성 참가자 사비나를 중심으로 두 명의 남성 참가자 제이든과 아이작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가섭니다. 먼저 제이든과 사비나의 대화를 살펴보죠. 두 사람 사이에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제이든은 재치 있는 농담으로 사비나를 계속해서 웃게 만듭니다. 그의 유머는 단순히 웃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성과 순발력이 번뜩이는 종류의 것입니다. 사비나는 그런 제이든의 말에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요즘 서구권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쿠킹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관계가 잘 진행되고 분위기가 최고조로 무르익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지금 제이든과 사비나의 모습이 바로 완벽한 쿠킹의 상태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움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싹트는 가장 이상적인 썸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또 다른 남성, 아이작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즐거운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어색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제3자처럼 말이죠.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눈치가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혼자 겉도는 그의 모습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복선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후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제이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작이 사비나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제이든과는 180도 다릅니다. 그는 사비나가 다른 남성들과 대화한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했어. 내가 당신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아. 이것은 건강한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고 죄책감을 심어주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이 스스로의 생각이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이작은 이 쇼가 서로를 자유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사비나가 자신에게만 충실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사비나가 제이든과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고 질투와 불안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신 사비나를 비난하고 압박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연애 초반에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집착이나 불안감 때문에 즐거워야 할 시간이 마치 취조를 당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힘든 시간으로 변해버리는 경우 말이죠. 아이작의 행동은 관계에 있어 매우 위험한 신호, 즉 레드 플래그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의 자유와 감정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또 다른 커플에게서 건강한 관계의 모범적인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닉과 토리의 대화입니다. 닉은 토리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당신은 그냥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로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웃어주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대화를 이끌고 즐거움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깊은 관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깊이 관찰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정확히 발견하여 표현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아이작과 사비나의 긴장감 넘치는 대화와는 달리 서로에 대한 존중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관계는 더욱 뚜렷한 색깔을 드러냅니다. 제이드는 사비나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정말 귀여워요. 우리 키스할까요? 와 같은 장난스러운 메시지에서 그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는 아이작처럼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유쾌하게 전달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비나는 아이작의 심리적 압박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는 아이작과의 대화가 전혀 즐겁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만들어 놓은 죄책감에 더돼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키스하는 게임에 참여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점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논리에 점차 동화되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 짧은 리얼리티 쇼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 제이든처럼 상대방을 웃게 만들고 그 사람 자체의 매력을 발견해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이작처럼 나의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통제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의 삶도 이 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제이든과 사비나처럼 즐거운 쿠킹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작처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레드 플래그를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며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나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반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계속해서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며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제이든의 유머처럼 밝고 건강한 관계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낯선 문화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외 리얼리티 데이팅쇼를 통해 현대 젊은이들의 복잡 미묘한 연애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쇼는 넥타하우스라는 한 공간에 모인 젊은 남녀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을 찾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순히 누가 누구와 커플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대화와 행동 속에 숨겨진 신호들을 발견하고 무엇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무엇이 관계를 위협하는 위험 신호가 되는지 함께 탐색해 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인연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쇼의 초반,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목격하게 됩니다. 한 여성 참가자 사비나를 중심으로 두 명의 남성 참가자 제이든과 아이작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가섭니다. 먼저 제이든과 사비나의 대화를 살펴보죠. 두 사람 사이에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제이든은 재치 있는 농담으로 사비나를 계속해서 웃게 만듭니다. 그의 유머는 단순히 웃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성과 순발력이 번뜩이는 종류의 것입니다. 사비나는 그런 제이든의 말에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요즘 서구권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쿠킹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관계가 잘 진행되고 분위기가 최고조로 무르익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지금 제이든과 사비나의 모습이 바로 완벽한 쿠킹의 상태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움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싹트는 가장 이상적인 썸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또 다른 남성, 아이작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즐거운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어색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제3자처럼 말이죠.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눈치가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혼자 겉도는 그의 모습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복선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후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제이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작이 사비나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제이든과는 180도 다릅니다. 그는 사비나가 다른 남성들과 대화한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했어. 내가 당신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아. 이것은 건강한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고 죄책감을 심어주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이 스스로의 생각이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이작은 이 쇼가 서로를 자유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사비나가 자신에게만 충실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사비나가 제이든과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고 질투와 불안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신 사비나를 비난하고 압박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연애 초반에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집착이나 불안감 때문에 즐거워야 할 시간이 마치 취조를 당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힘든 시간으로 변해버리는 경우 말이죠. 아이작의 행동은 관계에 있어 매우 위험한 신호, 즉 레드 플래그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의 자유와 감정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또 다른 커플에게서 건강한 관계의 모범적인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닉과 토리의 대화입니다. 닉은 토리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당신은 그냥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로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웃어주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대화를 이끌고 즐거움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깊은 관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깊이 관찰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정확히 발견하여 표현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아이작과 사비나의 긴장감 넘치는 대화와는 달리 서로에 대한 존중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관계는 더욱 뚜렷한 색깔을 드러냅니다. 제이드는 사비나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정말 귀여워요. 우리 키스할까요? 와 같은 장난스러운 메시지에서 그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는 아이작처럼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유쾌하게 전달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비나는 아이작의 심리적 압박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는 아이작과의 대화가 전혀 즐겁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만들어 놓은 죄책감에 더돼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키스하는 게임에 참여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점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논리에 점차 동화되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 짧은 리얼리티 쇼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 제이든처럼 상대방을 웃게 만들고 그 사람 자체의 매력을 발견해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이작처럼 나의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통제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의 삶도 이 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제이든과 사비나처럼 즐거운 쿠킹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작처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레드 플래그를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며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나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반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계속해서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며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제이든의 유머처럼 밝고 건강한 관계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낯선 문화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외 리얼리티 데이팅쇼를 통해 현대 젊은이들의 복잡 미묘한 연애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쇼는 넥타하우스라는 한 공간에 모인 젊은 남녀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을 찾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순히 누가 누구와 커플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대화와 행동 속에 숨겨진 신호들을 발견하고 무엇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무엇이 관계를 위협하는 위험 신호가 되는지 함께 탐색해 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인연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쇼의 초반,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목격하게 됩니다. 한 여성 참가자 사비나를 중심으로 두 명의 남성 참가자 제이든과 아이작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가섭니다. 먼저 제이든과 사비나의 대화를 살펴보죠. 두 사람 사이에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제이든은 재치 있는 농담으로 사비나를 계속해서 웃게 만듭니다. 그의 유머는 단순히 웃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성과 순발력이 번뜩이는 종류의 것입니다. 사비나는 그런 제이든의 말에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요즘 서구권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쿠킹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관계가 잘 진행되고 분위기가 최고조로 무르익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지금 제이든과 사비나의 모습이 바로 완벽한 쿠킹의 상태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움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싹트는 가장 이상적인 썸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또 다른 남성, 아이작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즐거운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어색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제3자처럼 말이죠.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눈치가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혼자 겉도는 그의 모습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복선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후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제이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작이 사비나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제이든과는 180도 다릅니다. 그는 사비나가 다른 남성들과 대화한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했어. 내가 당신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아. 이것은 건강한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고 죄책감을 심어주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이 스스로의 생각이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이작은 이 쇼가 서로를 자유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사비나가 자신에게만 충실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사비나가 제이든과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고 질투와 불안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신 사비나를 비난하고 압박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연애 초반에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집착이나 불안감 때문에 즐거워야 할 시간이 마치 취조를 당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힘든 시간으로 변해버리는 경우 말이죠. 아이작의 행동은 관계에 있어 매우 위험한 신호, 즉 레드 플래그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의 자유와 감정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또 다른 커플에게서 건강한 관계의 모범적인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닉과 토리의 대화입니다. 닉은 토리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당신은 그냥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로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방이